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8일입니다. 아, 제가 오늘, 어, 제가 오늘 어, 부근에 한식 뷔페가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8,5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식을 해보니까 그 뷔페가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늘상 어디 가면은 이제 불고기 뭐 아니면 그다음에 뭐 순댓국 아니면 뭐 동태탕 아니면 뭐 이렇게 메뉴가 한 가지로 딱 정해져서 나오면서 반찬도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도 기름진 음식은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기름기가 많이 들어간 것이 맛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름기가 많이 에, 들어간 음식은 원래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지만은 혈관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매일 적당량의 고기를 섭취해야 된다 할 때도 대개 보면은 살코기 위주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혀 기름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면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약간의 기름기가 있으면서 고기 우리가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이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돼지고기 비계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런 게 맛이 있습니다. 원래 기름 덩어리가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혈관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식당도 하다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 에, 있는데 제가 요즘에 새로 생긴 한식 뷔페가 있습니다. 뭐 가보면은 보리밥, 그 다음에 흰밥, 그 다음에 뭐요 그게 흥미밥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반찬이 바뀝니다. 월요일에서 월화수목금토. 그런데 가서 자기가 반찬을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기 때문에 골고루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식당에 가지고 가정식 백반을 주세요. 그러면은 반찬이 몇 가지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뷔페 식당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식을 해보니까 그래도 뷔페 식당이 가장 균형 잡힌 식사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뷔페 말고 이제 뭐 뼈 해장국 먹는다 그러면 뼈 해장국하고 밑반찬 나오고 또 어디 가서 뭐 순댓국 먹는다 그러면 또 순댓국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가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뷔페는 월화수목금토에 따라서 식단이 변경돼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집만 다니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뭐 불고기에다가 쌈,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뭐 닭고기, 수요일 날은 생선, 뭐 이렇게 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계속 다녀도 반찬이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한 집만 다니면은 균형 잡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뷔페가 아니고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대집에 가면은 순대국만 나오고 뼈 해장국집에는 뼈 해장국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먹으려면은 계속 그 집집마다 메뉴가 다른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뷔페는 그 식단이 매주마다 변경돼서 나옵니다. 변경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뷔페 식당에 가서 먹으니까 그거 가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원래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뭐 마음대로 뭐 많이 먹어도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집도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나같이 등치가 1m 85에다가 대식가다 그러면은 그 뷔페 식당에 가서 2인분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대식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8,500원 내고 2인분을 먹고 간다? 그러면 그 집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안 먹어요. 그 장사하는 그 집도 좀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만침 떠서 먹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영양 섭취가 됩니다.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영양 섭취가 돼요. 그렇게 먹어도 알맞게 원래 그 자기가 먹고 싶은 80%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 데 가서 그 염치도 없이 뭐 8,500원을 내고 뭐 2인분을 먹는다 3인분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오지 말으시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뭐 식품 물가가 비싼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봐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남들이 먹는 거 많지만 떠가서 먹어도 돼요. 골고루. 뭐 밥은 뭐 별로 안 먹어도 되는데 이제 반찬 같은 거 밥은 조금 뜨고 반찬은 이제 뭐 고기가 나온다든가 뭐 시금치가 나온다든가 또 채소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이래 봐가지고 골고루 안 먹었던 거를 좀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외식을 해보니까 그 가장 그 뷔페 식당이 그래도 균형 잡힌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그냥 뭐 장어구이 집에 가면 장어구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장어구이 집에 가면 장구이만 있잖아요. 그렇지만 뷔페 식당에는 장구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뷔페에 없는 이제 식단은 별도로 나가서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도 여러 가지 종류를 먹으려면은 한식 뷔페 식당이 좋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있을 때도 뷔페 식당을 가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요. 뭐 한 10년 전에 거기에 뷔페 식당에 갔는데 한 45,000원, 35,000원 1인당 그 정도 합니다. 뭐 종류가 없는 게 없습니다. 대게도 나옵니다. 명덕 대게 같은 이런 게도 나오고 그 뷔페 식당은 아주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 가격 많침. 그때 가 있을 때 제가 그 뷔페 식당에 갔는데 1인당 45,000원입니다. 45,000원짜리를 들어가 봤는데 그보다 더 가격이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 봤는데 45,000원 합디다. 그거는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영덕대게도 먹을 수 있고, 영덕대게 한 마리 엄청 비싼데, 그걸 또, 자기가 대식가라고 해가지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일에 보면은. 여기서 먹고, 또 가져와서 먹고, 또 가져와서 먹고. 말은 할 수 없지요. 뷔페 식당이니까, 원래. 뷔페 식당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밥 더 먹고 싶으면 밥 한 공기 추가요 하면은 돈을 받잖아요. 받습니다. 그렇지만 뷔페 식당은 45,000원, 뭐 5만원이면 딱 내면은 거기서 퍼주고 먹든 말든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집도 그 뷔페 식당을 하면서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뷔페 식당에 갑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자기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45,000원짜리 뷔페 식당에 가도 그걸 다 먹고 나옵니다. 45,000원 가격에 분량을 먹고 나와요. 원래 많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신체가 크고 완전히 옛날에 뭐 그런 사람들은 조금 먹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먹는 2인분, 3인분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45,000원 내고 입장을 한다고 그래도 본전을 다 빼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45,000원을 낸다고 그래도 한 만원, 15,000원짜리, 15,000원치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떡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일 맛있고 비싼 거 골라서 이제 쪽쪽 끓여서 먹고 나옵니다. 집에서 별로 먹지 못하고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음식이 나온 거,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걸 골라가지고 먹고 나옵니다. 뭐, 늘상 집에서 먹는 그런 뭐 반찬이라든가 음식은 집에서 먹어도 되니까, 집에서 음식을 하기 어려운 것이 나왔다. 아니면은, 뭐, 영덕대게 같은 게 이제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게, 먹어본 지 오래되고 드문 음식이 나왔다 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져와서 먹습니다. 뷔페 식당이 마음대로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음식은 남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남기면은 벌금 5,000원, 만원입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뷔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뜨다 보면은 그득하게 떠요. 그러면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배는 부르지 벌 수는 없지. 그런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많이 먹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많이 배가 고플 때는 많이 가져오게 돼요. 이기 때문에 조금 먹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갈라서 가져와서 먹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 못 먹으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올 때 조금 가져와서 먹고 알맞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가서 더 갖다가 먹는 게 낫지 처음부터 많이 뜨면은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먹다가 남은 걸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버리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떼와가지고 먹고 또 가서 또 갖다가 먹으면 돼요. 그러면 뷔페 식당 하는 주인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2번 갖다 먹네
2인분을 갖다 먹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뜰 때 적당량을 떠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보면은 외식하러 가면은 그 뷔페 식당이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은 그냥 일반 뭐 가정식이다, 뭐 가정식,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 뷔페 식당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외식을 하려면은 그 사전에 그 시찰을 좀 해놔야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에서 이제 자기 집이 어디다 그러면 지도상에 음식점을 딱 누르면 나옵니다. 쭉쭉. 그래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다 그러면 쭉 한번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리고는 이제 음식점을 여기다 이래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대개 보면은 음식점은 그 아파트가 많은 지역 바로 옆에 이런 데 이제 먹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밀집 지역 그런 부근에 가야 식당도 많고 뷔페식 식당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많이 사는 그 아파트촌이라든가 여러 집이 많은 그 집성촌 그런데 가야 그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이제 보고 와서 그 상가를 차립니다.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는 허허벌판에 식당을 차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당을 찾을 때는 저도 이제 그 이래 봐가지고 저기 아파트 완전히 그 몇만 세대가 완전히 사는 아주 완전히 그 아파트 꽉 찬 지역이다. 그럼 그쪽에 가면 대개 보면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허벌판에는 없어요. 허허벌판에 있는 거는 이제 기사식당들, 택시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는 그런데 이제 집들이 없는데도 이제 식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식당 그런 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식당을 찾을 때는 이래 봐가지고 아파트 세대가 많은 아주 가구 수가 엄청나게 많고 옆에 아주 아파트촌이 꽉 찼다 하는데 가서 운동하는 삼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당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없고 아파트도 없는데 이런 데 식당이 있는가 하고 찾으러 가지도 말아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대개 보면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경기도라든가 이쪽도 그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세대수가 많은데 그런 데 가면은 음식점이고 상가고 모든 것이 그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런 데 가서 찾으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냥 뭐 식당에 다니서 먹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뷔페 식당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원래 물색을 했죠. 운동삼아 아파트 많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은 데가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먹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나이인데도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빨리 이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아니면은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어떤 친구는 벌써 무릎이 다 망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척추 협착증이 와가지고 신경을 완전히 눌러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다리를 쓰지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80이 넘었는데도 쌩쌩하게 걸어 다닌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건강관리를 평생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병이 들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오랫동안 좋지 못한 생활, 건전한 생활 이런 거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건강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이 먹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우리가 병들었다고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꾸준히 그게 우리가 생활 습관이 별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어떤 70도 안 돼서 벌써 휠체어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80이 넘어도 쨍쨍하게 걸어다 다닌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이 자기가 평생 동안 살면서 여기 누적된 생활 습관 그런 것이 이제 나이 들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강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강이라든가 그런데 그러니까 척추가 있으면은 신경이 지나가고 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대나무 속같이 텅텅 비어 있는 그 강이 있습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점점 나이 먹으면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강이라고 있습니다. 척추강. 그게 바로 말하자면 그 대나무로 비교하면은 대나무를 우리가 반을 쪼개면은 속이 비었잖아요. 그런 이제 비어 있는 곳을 갖다가 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이 이제 신경줄이 낚시처럼 그걸로 이제 신경줄이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그 비어 있는 강이 점점 나이 먹으면 좁아지면은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척추가 이제 협착됐다, 좁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좁아져서 달라붙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착이라고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도 하죠. 유착이라는 거는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얘기할 때 유착이라고 달라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담배 같은 경우에도 계속 피우면은 그게 이제 누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나빠지는 경우,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 건강도 어떻게 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막 여러분들이 뭐 건강 관리 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먹는 데만 신경 쓰잖아요. 먹는 것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이 신발 하나를 사도 쿠션이 좋은 신발, 뭐 신발을 하나 사도 너무 오랫동안 신게 되면은 쿠션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릎이라든가 허리에 충격이 많이 옵니다. 걸어 다닐 때. 그러면은 무릎 연골도 빨리 닳고 척추강도 더 빨리 좁아지고 그렇게 와요. 그런 걸 계속 그런 것도 이제 건강관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지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가 이 발을, 우리는 손을 맨날 씻고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발은 밑에 있다고 이거 뭐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이 이제 그 몸을 지탱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키, 뭐 나이키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잘 흡수하는 그런 이제 신발 같은 경우를 이제 그 뭐이든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신발 같은 것도 최소한 사가지고 너무 오래 신어도 그게 충격이 흡수가 약해집니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보통 하나 사면은 한 1년 아니면 2년까지 신어요. 그럼 2년 가까이 되면은 떨어지지 않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그 쿠션력이고 그 뒤꿈치를 잡아주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 그 칫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 칫솔 같은 게 하나 가지면은 6개월을 씁니다. 1년도 써요. 그래 나중에 이 칫솔이 떡 벌어집니다. 떡 벌어져 가지고 갈라져요. 막 그런 거 갖다가 딱 씁니다. 그러니 치아가 대로 잘 닦이는 게 아니라 잇몸을 망가뜨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 칫솔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쓴다 하지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이래 봐가지고 칫솔을 새 거 샀는데 끝이 약간 예, 음, 똑바로 서지 않고 약간 누워져 보이네 하면은 이미 교체 시기가 늦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아끼려고 계속 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그 칫솔 솔이 똑바로 서지 않고 다 이렇게 침대처럼 그 솔 끝이 다 누워 있어가지고 더 이상 쓰지 못하면 버립니다. 그렇게 쓰려면은 한 1년 내지 2년.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칫솔 하나도 아끼려고 한 개를 사면은 1년, 2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쓰면은 그게 나중에는 완전히 침대처럼 그 솔이 이렇게 누워요. 수평이 돼요.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때까지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런 것도 이제 누적이 되면은 그 치아라든가 이런 것이 남들보다 더 빨리 못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약간 수평이 아니고 약간 비틀어지고 솔이
뉘어 있다.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 좀 빨리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먹으면서 집에서 칫솔 하나는 아끼려고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거 버리는 왜 이렇게 멀쩡한 걸 버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오래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릇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 한 번 사면 반영구적으로 평생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오래 쓰면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닦고 하다 보면은 각종 세제를 갖다가 닦고 어떤 경우에는 솥을 태워가지고 철 수세물을 갖다가 뒤따 닦고 하면은 그게 그 엄청난 그 나쁜 것이 나와요. 그 원래 스테인리스를 그 완전히 그 쪼개서 보면은 그 안에 저 가운데는 그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이제 스테인리스를 갖다가 씌웠습니다. 올 스테인리스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플라스틱 그릇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래 쓰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음식도 마찬가지고 저도 같은 게 음식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냉장고에 제가 갖다가 넣어 놓으면은 오래 써도 괜찮다 해가지고 6개월 1년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먹으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도 최소한 그 2, 3개월 안에는 다 먹어야 합니다. 그 이상 된 거는 살짝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사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개발이 되고 그런 바람에 그 사람이 병이 더 많이 걸렸다 이런 통계도 나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냉장고 없을 때는 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많이 사지 않아요. 먹을 만치만 사오고 자주 가서 사오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많이 사서 집에 가지고 오면 상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식품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그 가구, 기구, 식품 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또 더욱더 사람을 냉장고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사실상 제도 한번 이래 보면은 버리기 쉽지 않아요. 비싸게 사왔는데 얼마 안 됐다고 훅 버리고 냉장고라고 믿고 무조건 갖다가 많이 그 오랫동안 놔둬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냉장고 같은데 가끔 보면 오래된 것도 많아요. 오래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릇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 것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